우리 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리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로 알려진 대구 망월지가 존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개발을 원하는 땅 주인들이 용도 폐지 신청을 한 건데 지자체에서는 몇 차례 반려를 했지만 땅 주인들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자, 오늘 이 내용 이슈토크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기화서 경안신학대학원 대학교 커뮤니티 정책학과 교수 그리고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최근에 이 망월지를 두고 지주들과 또 구청의 공방전이 이어지고 있는데 쟁점부터 좀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그 대구 망월지는 전국 최대 이제 그 두꺼비 산란지로 유명하잖아요. 이제 1920년대에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서 이게 이제 농업 용수 저수지로 이제 사실 농업 생산 기반 시설로 이제 보호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곳이 이 80%가 사유지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이 세월이 흘러서 2010년대 그 인근의 땅값도 상승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건물도 들어서고 하면서 사유지 지주들이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 연못을 좀 이렇게 메워달라 이런 어떤 그 신청을 한 거죠. 그래서 2009년도에 한 차례 이제 그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용도 폐지를 신청을 했어요. 신청했는데 구청에서는 그때도 사실 2.5 헥타르 정도의 어떤 농경지가 있고 대체부지가 없다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사실 이제 그 반려를 했고 또 이게 이제 소송으로 이어져가지고 2012년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가지고 구청이 이제 승소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뭐 12년이 흘러가지고 지난해 6월에 또 지주들이 그때하고 또 많이 또 달라졌다 이래가지고 다시 그 용도 폐지를 신청을 했어요. 하지만 수성구청 같은 구청 입장에서는 2009년도의 어떤 그런 상황하고 뭐 그것이 달라진 게 없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사실 적극적으로 그 신청을 반려한다든지 또 이제 이분들이 이제 소송을 걸어오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망월지도 보존이나 개발 이런 것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네, 사실 대구 수성구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걸 이번에 처음 아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지금 쟁점을 짚어보면 정확히는 그 농업 생산 기반 시설 용도 폐지를 신청하는 거잖아요. 법적으로는 어떻게 명시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좀 알려주세요. 네, 농어촌 정비법 24조에 근거를 둡니다. 이제 24조에 근거해서 그 이 농업 기반 시설이 그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전부 또는 부분을 해제 또는 폐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러면 농어촌 정비법 24조 내용은 뭐냐? 핵심적으로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는 그 폐지하려는 농업 기반 시설, 이 망월지가 아예 다른 목적으로 전용이 되어버린 경우.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이 대체할 시설이 이미 이제 완비가 됐다. 그건 없어도 된다라는. 또 하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천재지변 같은 인간의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 그것이 만약 파손이 되고 문제가 되었을 경우 다시 보수해봐야 경제성이 없고 도저히 문제가 이거는 뭐 해결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 이제 어쨌든 그 지주들 관련된 사람들이 그 수성구 그리고 또 그 광역 그 상급기관 광역시를 통해서 그것을 폐지 또는 이 변경을 주장할 수 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좀 추가하면요, 앵커께서 얘기하셨죠. 대구 수성구 이런 곳이 있는데 처음 아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네. 사실은 제가 대구 집이 여기 한 1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 망월지 자체의 어떤 세부적인 저도 뭐 구체적으로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일대의 변화는 엄청납니다. 근래 30년 동안 수많은 아파트가 들어서 있고요. 네. 그 주변의 환경은 엄청나게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존이나 개발이냐 지금 이 문제로 공방전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 지주들이 용도 폐지를 하려는 이유는 개발 그러니까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인 거잖아요. 망월지 사유지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앞서 언급했듯이 사유지 비율이 80%나 돼요. 전체 면적이 한 19,000 그 제가 평방미터 좀 되는데 이 중에 한 80% 정도가 사유지로 돼 있어요. 네. 나머지는 이제 90% 국유지로 돼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기교수께서 언급하셨듯이 이제 여러 가지 주변 개발이 굉장히 그 가속도가 되고 또 좀 집가도 상승되고 이래서 그러니까 지주들 입장에서는 개발에 대한 욕심들이 있잖아요. 또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앞서 언급했듯이 일부를 폐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법적 그 요건도 갖춰진 상태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도 폐지를 신청했고 네. 실제로 이제 농업 용수로 용수로 이렇게 공급해야 될 그 농경지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주들과 또 뭐 수리계 직원, 수리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한 20여 명이 이제 소송을 냈는데 이분들은 뭐 그 이런 주장입니다. 완전히 전체를 다 이제 메우자, 용도 폐지하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1만 9천 이제 제곱평방미터 중에서 한 56% 정도인 한 1만 500 제곱평방미터 정도를 이제 그 메워서 이제 개발하도록 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이제 저수시 농업 그 생산 기반 시설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다 맞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반보다 조금 넘는 그 면적을 이제 메워보자 이런 그렇죠. 말씀을 하고 계신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신다 말씀해 주셨어요. 반대로 이 구청이 용도 변경 신청을 반려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뭡니까? 네, 방금 이제 엉벼지께서 잠시 얘기하셨죠. 이제 사유지 80%고 또 그 주변의 농경지도 많이 지금은 없어졌다. 그러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성구청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직 일정 부분의 농경지는 남아 있기 때문에 농업용수도 공급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지금 문제가 어쨌든 그 두꺼비 산란지라는 거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유명한 이제 생태 환경적인 부분도 아직은 충분히 고려할 가치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리고 뭐 홍수가 났을 때 그 지역의 일정 기간 물을 이제 담보함으로 해서 홍수 예방을 하는 그러한 치수의 기능도 아직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런 이 농업용수로서의 제공 그리고 이 홍수를 예방할 그런 목적을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어떤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곧바로 이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래서 네. 이제 반려를 한 거죠. 네. 네.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만큼 이 생태적 가치가 굉장히 뛰어난 곳입니다. 실제로 망월지에서 이 두꺼비가 대이동을 하는 모습 자주 목격이 되곤 한다는데 정말 신비롭고 또 꼭 지켜야 할 유산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한국 내셔널 트러스트가 꼭 이제 지켜야 할 자연유산으로 이제 지정을 했어요. 사실 이게 굉장히 보존 가치가 높고 네. 또 사실 이제 도심 속에 있다 보니까 특히 이제 도심 속 자연공원으로도 이제 평가받고 있어요. 이곳은 2007년에 이제 사실 이제 그 망월지에서 그 두꺼비 새끼들이 수백만 마리가 이제 이동하는 모습이 이제 처음으로 지금 화면에 나오고 포착됐잖아요.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굉장히 네. 이제 관심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후에 환경단체들이 여러 단체가 자연생태 도심 속의 자연생태 공원이다. 이래서 이제 굉장히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탔습니다. 네. 최근에도 뭐 계속적으로 이제 두꺼비들이 이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곳은 이제 사실 이제 그 인근에 욱수산이라고 있어요. 욱수산, 욱수골에서 해마다 한 2, 3월쯤 되면은 이제 어미 두꺼비들이 한 2,300만 마리 정도 이제 내려와서 이제 알을 놓거든요. 이제 한 마리당 알을 이제 한 수만 개 정도 낳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알에서 부화한 새끼들이 5월까지 이제 망월지에서 이제 서식을 하는데 한 2cm, 3cm 정도 이제 크기로 자라는가 봐요. 그래 되면은 5월에 다시 이제 서식지인 욱수골로 대이동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장관이거든요. 그래 이제 중간에 이제 주변에 개발되고 도로도 나고 하다 보니까 로드길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보호의 어려움이 상당히 있었어요. 네. 그래서 수성구청에서든 이 로드길 방지를 위해서 펜스를 한 480m 정도의 펜스도 설치하고 사실 이제 불광사라고 있는데 인근에 그게 이제 진입도로가 있거든요. 그쪽으로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이동을 하는데 불광사 진입하는 차량을 통제한다든지 신도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홍보를 해가지고 이게 두꺼비 이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 가지 이제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치가 높은 망월지를 수변 공원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온 건데 이 부분은 뭐 어떻습니까? 방금 우리 오늘 주제는 사실 이제 뭔가 이렇게 격렬한 논쟁보다는 보존이냐 개발이냐 이건데 방금 우리 정 기자께서 표현해서 참 친근감 느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동을 한다. 이 두꺼비들이 이동을 한다. 두꺼비가 우리의 친구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이제 대구 이 녹색 이 환경 녹색 연합에서는 이제 바로 그런 이제 친구 같은 개념에서의 이거 보존해야 된다. 물론 이제 사유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개발도 못하고 이제 네. 손해 보는 사람들의 입장은 또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망월지 자체 그 욱수골은요 그 자체가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말엔 등산도 하고 거기는 뭐 맛있는 맛집도 있고 그 뒤에 이제 배후지가 이제 망월지인데 그 이미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네. 그야말로 교육, 생태, 뭐 환경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그 보존의 가치가 높다라는 것이 이제 대구 경북 녹색연합에서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곳을 수변 생태 공원으로 만들자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도 저도 이 부분은 적극 고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자체에서도 이 보존을 위한 용역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나섰는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수성 관할 지자체가 이제 수성구인데 수성구에서 이제 보존에 대한 보존을 촉구하는 어떤 목소리를 높여왔잖아요. 그에 따라 가지고 수성구청이 실제로 이제 보존에 대한 연구 용역에 이제 착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 하반기 추가 경정 예산에 한 5천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뚜껑이 이제 개체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보존 방안들을 연구에 들어갑니다. 이와 함께 이제 그 수성구에서는 뭐 망월지 인근과 연계한 어떤 관광 자원화 사업도 이제 좀 그 함께 추진하는데 뭐 이미 그 이제 기 교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인근이 굉장히 관광지로 유명하잖아요. 뭐 사직단, 옥수천, 공룡, 발자국 그 유적지라든지 신매시장, 고모동 철새 도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유적지를 연결해서 이제 걷기 좋은 길로 개발한다든지 또 인근에 뭐 연못이 많아요. 망월지, 뭐 대진지, 삼덕지, 연호지 이런 연못들이 많거든요. 연못과 연못을 연결하는 어떤 걷기 좋은 길로 이제 조성한다든지 이런 관광 자원화 사업도 함께 이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관련된 내용을 수성구 김두현 의원 그리고 구청 관계자 입장도 한번 들어봤는데 관련 인터뷰 잠깐 보시겠습니다. 구의 권한으로 자연생태공원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 서초구에 우면산 뚜꾸비 자연생태공원이 있고 또 청주에 원흥이 방죽 뚜꾸비 자연생태공원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살펴서 우리 구에서 환경이나 또 뭐 생태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그에 대한 타당성 어떻게 이제 발전을 시켜갈지 개발을 할 건지 그런 데 대한 그 용역입니다. 이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가 우리 대구에 수성구에 있다는 거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이전에도 수성구청이 망월지 보존을 위해서 수변공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당시에 무산됐던 이유는 왜 그런 건가요? 네, 그랬었죠. 이제 2011년도인데요. 그 당시 이제 수성구청에서 이제 60억 5천만 원 무려 큰 돈을 투입을 해서 이제 그 조성을 하려고 계획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산이 됐는데 이유는 2011년도면은요 대구 자체를 놓고 보면은 대구의 지하철 1호, 1, 2호선이 완공이 되고 또 이제 지상철의 모노레일 3호선까지가 이제 그 수많은 돈이 투입이 되는 시점에 수성구의 그 경우에는 또 대구 광역시로부터 받아야 되는 일정 부분에 또 이제 보조금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좀 영향을 미쳤고 그와 동시에 그러다 보니 수성구 자체의 재정이 또 좀 어려웠죠. 어려웠고 실제로 또 대구 수성구만 해도 뭐 서울의 강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수성구 자체의 재정 자립도도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 않아요. 40% 좀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수성구가 수많은 사업들 중에 그 시점에 이것을 전적으로 해나가기는 쉽지가 않았다. 그리고 또 그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매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사유지 이제 소유주들한테. 근데 그 자금 역시도 만만치 않은 거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제 막상 이제 그렇게 해서 수변공원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야말로 오늘 우리 표현 그 두꺼비 이 친구들이 원래대로 올지 회귀를 할지 네. 그에 대한 자신감도 이제 없었는 거고 그에 대한 정밀한 조사도 좀 더 필요했었고 그래서 이제 수성구 입장에서는 일단은 좀 홀딩 좀 보류를 한 거죠. 네. 네.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제 법적 공방으로 갈등을 빚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대안으로 제시된 건 뭐가 있습니까? 수성구 의회가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유지 재산권 논란도 있고 뭐 자연환경 보존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때문에 일단은 수성구에서는 일단은 보존이 필요하다라는 입장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그 제기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이제 그 내놓고 있는데 생태경관 보존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또는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또 이제 지정하는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생태경관 보전지역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생물 다양성이 풍부해서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보존해야 될 필요성을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보존은 하되 사실 주민 생활에 좀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들, 주민 어떤 삶의 질 향상을 좀 배려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게 있고, 특히 또 이제 여러 가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보호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뭐 이렇게 이제 추진한다든지, 또는 야생생물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이제 돼 있는데 야생생물 보호법으로 이제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멸종 위기종 등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네. 실제로 뭐 특별 보호구에 준하는 어떤 그런 지역으로 이제 지정하는 건데, 이거는 뭐 시도지사나 시군구 구청장이 이제 지정할 수 있고, 지자체장의 재량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부분인가요? 예, 이 조례로 이제 정하는 네. 바에 따라 지정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좀 강하게 이제 제약이 돼요. 이 지역을 출입을 또 제한한다든지, 또 개발을 제한한다든지, 또 개발에 필요한 인허가를 할 때는 시군구청장이라든지 시도지사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이런 네. 굉장히 큰 어떤 제약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방안들을 놓고 이제 수성구회가 보존에 필요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사례는 어떤지 좀 살펴보죠. 망월지와 비슷한 사례가 충북 청주에 있다고 하는데 이곳 이야기를 좀 들려주세요. 네, 그야말로 충북 청주시의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원흥이 두꺼비 생태공원이라고 하는 이름 붙여진 곳인데, 여기 사례를 흐름을 잠깐만 보면 2003년도에 이제 지금 이제 LH 공사가 청주에 있는 그저 산남지구라고 하는 곳에 택지 개발을 시작을 하는데 그 택지 개발 지구 인근에는 구룡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어요. 그 산에 있는 이 친구들이 두꺼비들이 이 택지 개발 지구로 알을 낳기 위해서 대거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거 보호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이제 LH 공사를 상대로 해서 처음부터 이 환경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고소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공사 방해를 한다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LH 입장에서는 이제 업무 방해 혐의로 또 막 고소를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그야말로 질팡질팡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쨌든 이 LH 공사와 주민들,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이 환경단체하고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네. 찾아서 무려 거금 100억을 투입을 해서 그야말로 이 원흥이 이 두꺼비 생태공원, 이름하여 이 수변 공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이 시민운동 그리고 이 주민과 합의를 통해서 결과를 이루어낸 굉장히 이정표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지역의 성공적인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지주들과의 타협점도 찾아야 할 거고, 또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아주 숙제가 될 것 같은데, 두 분의 의견을 좀 들려주세요. 먼저 본부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공원 일몰제 이제 내년에 끝나는 공원 일몰제에 대한 대구시 대응, 사유지를 사들인다든지 네. 적극적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발보다는 보존의 필요성이 이제 강조되고 있어요. 근데 좀 아쉬운 것은 이 수성구회가 당초에 2009년도에 이제 용도 폐지 신청이 들어오고 논란이 됐을 때 사유지를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사들이는 어떤 방법들을 강구했어야 되는데 좀 아쉽다. 지금은 굉장히 따가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빨리 매입을 했다 그렇죠. 하면 맞죠. 하는 아쉬운 예. 부분을 말씀해 주셨어요. 기 교수님 한 말씀 해주세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야말로 이제 지금이라도 주민과 이해 당사자 그리고 구청이 중심이 되고 또 이 시민단체들이 대구에는 그래도 나름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서로 이제 그야말로 공동협의체, 우리가 거버넌스라고 그러죠. 그런 거버넌스 속에서 인간도 살아가고 또 개발도 일정 부분 이루어지면서 생태도 보존한 우리의 친구니까요, 두꺼비는. 그럼요. 그렇게 해서 타협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재산권 행사는 지주들의 당연한 권리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망월지 높은 보존 가치를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 어떻게 타협점을 찾아 나갈 수 있을지, 또 망월지 보존은 가능한 부분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겠습니다. 자, 이슈토크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CJ 헬로